1번 문제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PQ이고 지금 P면 Q 여집합이 참일 때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집합사 이랬으니까 지금 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Q 여집합에 포함이 돼요. 그럼 나는 지금 이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Q 여집합 안에 지금 P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얘네를 지금 번호 영역으로 다시 나눠서 표현하다 보니 얘가 1번 영역, 2번 그리고 3번이라고 갖다 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확인하면 지금 1번 보기는요. 우리는 지금 P라고 했으니까 P는 3번이고 그리고 Q라고 했으니까 Q는 이 Q의 여집합인 1번이겠죠. 그럼 1번과 3번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틀린 거고요. 2번 보기도 보겠습니다. 지금 2번 보기는 P와 그리고 Q라고 했어요. 그럼 P가 지금 3번이고 그리고 Q는 지금 Q의 여집합인 아까 1번이었었죠. 그럼 얘랑 지금 합집합을 해도 이때 얘는 1번, 3번인데 그거를 우리는 P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구나. 그럼 3번은요. 지금 P. 그럼 P는 지금 3번이었고 거기 상태에서 Q 1번이었는데 얘에서 얘를 빼자. 근데 차집합에서는 겹치는 것만 제외하겠죠. 근데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3번이 되고 그럼 그 3번은 P라고 이야기했으니 답은 3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명제 2015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하여 2015와 그리고 지금 n이 서로소이면 2015와 2015-n도 얘네도 서로소인지를 궁금했어요. 근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부정하고 들어갔다는 느낌이야. 2015와 2015-n이 서로소이다를 부정할 거니까 서로소가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진행을 부정을 할 건데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2015와 2015-n은 서로소가 아니면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는 거니까 1보다 큰 2 이상의 자연수의 공약수가 존재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15는 AT 그리고 2015-n은 BT라고 해줬는데 이때 이 의미는 지금 T라는 걸 똑같이 곱해줬으니 그 T의 배수들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T가 2 이상이다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여기서 얘라고 두면 N은 이라고 했는데 그럼 N이라는 문자는 여기에 있었으니 이 식을 좀 정리를 하면 N은 지금 2015 마이너스 BT여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때 2015가 이 문장 앞에 쪽에서 AT라고 표현해줬으니까 얘는 AT 마이너스 BT여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그걸 T로 묶어줬으니 여기는 A 마이너스 B의 T여 이렇게 되니까 이 다에 들어가는 건 A 마이너스 B여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의 보기에 맞는 답을 고르면 4번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입니다. 지금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지금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럼 필요 조건은 화살표를 지금 주지 못하고 받아야 하니 결국은 내가 지금 색깔로 다시 구분 지어주는 얘가 지금 이 파트에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란색이 얘한테 포함이 되어야 돼. 그럼 이걸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 마이너스 3과 지금 8 이라고 수직선이 그려지는 상태에서 이 파란색을 노란색이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하려면 결국 A의 위치는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때 비교할 수 있는 건 A와 마이너스 3을 비교해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그러면 같아도 돼요.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도 색깔 갖고 구분 지을 거야. B가 5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파란색인 얘이기 위한 이번에는 충분 조건이어야 된대. 그럼 충분 조건은 얘가 화살표를 지금 줘도 되고 받으면 안 되는 거니 이번엔 이 노란색이 이 파란색 안에 포함이 되게 만들어 달라. 그럼 난 다시 파란색을 수직선으로 표현하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8 이렇게 되어 있는 수직선 여기 안에 이번엔 이 안에 노란색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B가 5를 이렇게 데리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B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3과 5 사이에 있으면 되니 이렇게 지금 쓰여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를 찾아줬는데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의 최대값. 그럼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았으니까 그 최대값은 마이너스 3. 그리고 B의
최소값, 그럼 B의 최소값은 B가 가장 가질 수 있는 작은 값은 또 마이너스 3. 근데 그 둘을 합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줬으니까 둘이 합해서 답은 마이너스 6. 그래서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지금 두 실수 A, B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대문자와 그리고 B라는 대문자를 표현해줬는데 이것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래. 그럼 우리가 수나 식에서의 대소관계는 일단 빼서 크기 비교를 해보겠지. 그럼 이 A에서 나는 지금 B를 빼준 결과물을 보고 싶고, 그럼 이때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에 거기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식의 형태가 우리는 곱셈 공식 배웠던 형태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형태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 형태가 생각이 나시면 돼요. 그럼 이 형태는 지금 우리가 원래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과 더하기 C의 제곱 이 식이 생각이 나면 되고, 근데 이 식의 결과물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이 C의 역할이 하나 1이란 형태랑 똑같은 형태가 될 것이니 결국 이 결과물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러면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니 최종 A가 지금 B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 식의 형태꼴이 얘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을 때 바로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문제입니다. X도 양수, Y도 양수, 그리고 얘네의 합이 8일 때 그때 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원래 양수 조건에서 합의 최대 최소 찾으라. 즉 원래는 합의 최소를 찾으라는 건데 이때는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도 있지만 산술기하 평균보다 나는 이 문제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쓸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X가 양수고 Y가 양수라는 이 해석을 나는 얘가 그냥 실수구나. 그리고 여기도 실수구나. 라는 실수 파트의 생각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코시-슈바르츠 공식 못 외웠을 수도 있으니 한 번 정도 써보면 지금 A제곱 거기에 더하기 B제곱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값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 코시-슈바르츠라고 얘기했죠. 근데 코시-슈바르츠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 공식을 대입할 때는 둘 중에 누가 제곱식의 관계고 둘 중에 누구는 1차식의 관계인가 이걸 보면 되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루트 5x와 5x와의 관계를 보면 얘가 지금 루트 5x를 제곱한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이 제곱식이 얘 역할을 하나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루트 5x의 제곱인 5x 플러스 3i라고 갖다 쓰면 되고 그럼 이 a와 b에 지금 나는 루트 5x를 집어넣었으니 여기에는 지금 루트 5x 거기에 곱하기 지금 뭐가 있을 거고 플러스 지금 루트 3i 거기에 곱하기 뭐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거야. 그럼 이 파란색 역할이 이쪽으로 온다고 했으니 나는 지금 여기에 제곱 어디 갔어? 여기에 지금 루트 5x 플러스 루트 3i가 되려면 곱해진 숫자는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 x, y의 역할은 1이구나. 그럼 여기에는 1 더하기 1이요. 이렇게 지금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마무리 지어주면 5x 플러스 3i는 8이 됐으니까 얘는 8이 16 이렇게 될 거고 루트 5x 거기에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이요. 이렇게 되니 결국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5x 플러스 루트 3y는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런 결과물을 찾을 수가 있겠네.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 쪽의 부등식의 상황에 의해서 얘는 4예요.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x, y, z가 양수였을 때 얘랑 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양수 조건에서 곱의 최소라는데 그 곱이라는 상황 보기 전에 나는 지금 이 곱 더해져 있는 얘의 최소값과 그리고 지금 여기도 합 얘의 최소값과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합의 최소. 그럼 최소가 곱해지면 최소값이 되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조건에 의해서 산술기하를 쓰다 보니 얘는 지금 얘만 따로 썼을 때 이 루트 지금 둘이 곱해진 걸 갖다 쓰면 되니 z분의 x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에서도 얘도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 루트 둘이 곱해준 건 x분의 y고요. 이때 이 노란색 파트도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면 이 루트 지금 이 상태에서 y분의 z요. 이렇게까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술기하를 따로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얘는 지금 얘네 둘이 같았었을 때 등호 성립을 하죠. 그럼 둘이 같을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y제곱이 xz랑 같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에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 얘도 지금 z제곱이 xy랑 같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푼 거고, 노란색 또한 지금 우리는 x제곱이 yz랑 같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풀다 보니 이 세 개 다 동시에 만족하려면 x, y, z가 다 똑같았었을 때 성립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나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가면 얘를 그냥 곱해준 값이 최소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8 루트 그리고 z분의 x 그리고 y x분의 y 그리고 y분의 z인데 이거는 다 곱해진 값이 결국은 1이 될 거니까 얘의 최소값은 8이 된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필요하고, 그럼 나는 그 세로 길이를 x, 가로 길이를 y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부터 쓰면 x, y의 최대를 구하여라. 이게 지금 결론이 되시겠죠?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전제 조건은 뭐냐? 얘가 직각 삼각형이 될 거니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지금 얘 한 변 길이는 10이니까 10의 제곱인 100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다시 이야기해주는 내용은 x제곱도 y제곱도 그리고 x도 y도 지금 길이라는 조건에서 양수이니까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지금 이 루트 둘이 곱해진 건데 그럼 그건 xy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지금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이 2xy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러면 결국은 50 xy가 되겠구나. 그럼 xy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50. 그럼 그게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이 답은 5번을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8번 문제입니다. x가 지금 1, 2, 3이라는 원소를 3개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x에서 x로의 함수를 표현하는데 fg, h가 각각 상수함수 f가 그리고 g는 항등함수 그리고 h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족을 할 때 그때 얘네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우리는 f보다 지금 g 먼저 보니까 g가 항등함수였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되니까 g2의 값은 바로 2요. 이렇게 먼저 채울 수가 있겠구나. 얘까지는 알 수 있겠고요. 상수함수는 하나로 합쳐져야 되고 h는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나머지 f와 h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 이때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f 상황과 그리고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h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만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 가족권에서 다시 보다 보니 F2는 G3-H인데 아까 G는 우리가 계속 항등함수였으면 자기 자신이니까 얘는 지금 3이 나올 거고, 그러면 F2는 이 식을 다시 쓰면 F2는 3에서 H2를 빼준 값과 똑같대요. 그러면 지금 F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3에서 어차피 어떤 자연수인 1, 2, 3 중에서 빠져야 되는데 이때 이 상황에서 지금 얘는 3보다 작은 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숫자가 빠지면. 그럼 일단 3보다 작다라는 개념까지만 알겠어요. 근데 나머지를 좀 더 확인하다 보니 이 나 조건에서 보면 F3은 G1인데 지금 G1이 벌써 또 항등함수로서 1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F3이 결국 2입니다. 이걸 먼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F3이 2라는 자체는 F는 상수함수였으니까 다 한쪽으로
몰빵되는 이 다 2로 가겠습니다. 그럼 F1은 지금 2다. 그리고 여기에도 F2는 2다. 이렇게 지금 채워줄 수 있겠죠. 그럼 결국 H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H2는 지금 1로 갑니다. 이렇게 채워졌고요. 그러면 이때 다시 여기서 보면 H1에서 1을 빼준 값이 2랑 똑같았으니 H1은 지금 3으로 가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H3은 2로 가야 되겠죠. 그럼 H3 얘 값도 지금 2로 갔구나. 이렇게 채워지시겠네. 그럼 이거를 다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걸 다 더한 값은 6.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집합 x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원소가 지금 x에서 또 x로의 1대1 대응인 두 함수가 있대요. 그럼 이번에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f도 상황 관계를, 대응 관계를 먼저 찾아줄 거고요. 그리고 g에 대한 대응 관계도 지금 찾아주려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알려준 여기부터 끊어볼까요? F3이 1로 간대. 그럼 F3은 1로 가요. 그리고 G2도 1로 간대. 그러니까 G2도 1로 가요. 얘까지는 일단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이제 이 조건을 보는데 얘가 지금 2랑 같대요. 그럼 나는 지금 G에 F3이 들어가서 이다 라는 이 한 문장인데 지금 F3이 우리는 어디로 갔어요? 벌써 1로 갔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G1이 2로 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G1 얘는 2로 가야 되고 그럼 아까 1대1 대응을 했으니까 G에서 남은 3은 3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 여기 쪽에서 다시 보면 F 근데 G2가 2다라고 했는데 지금 G2는 1로 갔으니까 결국 F1이 2로 가야 된다. 그래서 1은 2로 가야 됩니다. 그럼 F는 또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2가 3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대응 관계를 다 완성해줬네요. 그럼 마지막 답을 찾으면 F2의 값은 지금 3으로 갔으니 얘는 3이고 G3의 값은 3으로 갔으니 얘도 3이요. 그럼 3과 3을 더해준 답은 6. 그래서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10번 문제입니다. 1차 함수가 있고요. 그거의 역함수가 존재를 했었을 때 그때 존재하는 이 A값과 여기 B값을 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1차 함수니까 그 정도는 역함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의 역함수를 구해서 얘랑 같다라고 쓰고 싶어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랑 바꿔주니까 x는 ay-6이고 그러면 결국 ay는 x 플러스 6이요. 그럼 y는 지금 a분의 1x 거기에 플러스 a분의 6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럼 이 식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a분의 1이 2분의 1과 똑같은 a는 2가 되어야 되고 그럼 a가 2랬으니까 지금 3이 b랑 같아야 되니까 b는 3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A랑 B랑 곱한 값을 구하라. 그럼 6이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1번 문제입니다. 함수 fx 그래프와 y는 x라는 그래프와 같았을 때 그러면 이때 해야 되는 행동 분명히 y는 x에 맞춰서 눈금에 적어라. 그럼 이때 b가 지금 여기가 b고 c였을 때 여기가 c고 d였었을 때 여기가 d여. 일단 여기까지 먼저 챙겨놓고 시작을 해보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 서클 F의 전체 인버스를 씌워준 D를 구하라. 그럼 F 서클 F의 전체 인버스 지금 D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나는 이때 이 전체 인버스라는 성질을 우리가 역함수의 거꾸로 되는 풀이로 성질을 생각하다 보니 나는 이 값을 모르는 세모 이렇게 쓰면 F 서클 F에 세모가 들어간 게 지금 D구나 이렇게 먼저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합성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나는 거꾸로 푸는 거니까 F에 뭐가 들어갔을 때 D가 되는지를 먼저 찾자. 그러면 F라는 그래프는 지금 얘인데 D가 되었다는 건 Y값이 D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C가 들어갔을 때 D가 되는 거니까 F 세모가 지금 C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C가 되는 걸 찾자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B가 들어갔을 때겠죠. 그러니까 세모는 지금 B.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답은 B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 그럼 답은 2번. 12번 문제입니다. 집합 x가 원소 1, 2, 3을 갖고 있는 거여서 지금 x에서 또 x로의 함수인데 이번에는 조건식 함수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정의역이 이렇게 원소 3개 정도로 주어진 함수라면 나는 대응 관계를 그리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대응 관계의 그림을
표현을 할 건데 이때 지금 1이었을 땐 2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2. 2였을 때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3. 근데 3이었을 때는 1로 가래. 그럼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일단 대응관계 그림을 완성해줬어. 근데 이 문제에서 뭐야? 합성을 여러 번 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럼 2014번 합성했을 때의 2와 그리고 역함수 1의 값을 구해서 각각 구한 거를 빼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합성을 여러 번 한 문제들은 항등함수가 나올 때까지 일단 함수가 몇 번을 합성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 그러면 나는 이때 여기 상황에서 하나의 화살표로 그냥 이어서 가볼 거야. 그럼 1이라는 자체가 최종 1로 끝나는 결과물을 보면 여기는 2. 그럼 2였을 때는 아까 3. 그럼 이때 3이었을 때 최종 1로 끝나는 이렇게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럼 1에서 1로 끝나는 이 상황이 나왔다는 건 나는 지금 3번을 합성했었을 때 그때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2014를 우리는 3으로 나눈 몫을 볼 거고, 그럼 36, 18에 21에 37에 21에 거기에 지금 4 남으니까 1, 3 해서 한 번 남았구나. 그러면 우리는 F 2014는 F 그냥 1의 함수값이랑 같아요. 근데 F 2014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2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2는 결국 F1의 2 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F 2가 어디로 갔냐라고 했더니 3으로 갔으니 이 값은 3이요. 이렇게 먼저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3이요. 거기에 빼기 F 인버스 1이죠. 그럼 역함수를 거꾸로 해석하면 되니까 1로 가는 거꾸로 가는 상황은 2였었을 때 같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2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그럼 3 빼기 2를 해라. 그럼 답은 1. 그래서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13번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알로의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근데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까지는 fx가 절대값 x로 그려지래요. 그럼 나는 이 정의형 내에서는 절대값 x를 그리래.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니 절대값 x는 0에서 꺾인다라는 함수 상황을 우리가 개념 때 배웠기 때문에 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여기 상황에서 절대값 x는 0에서 꺾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근데 y값이 1로 대칭이 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 정도까지는 바로 알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이런 표현이 무슨 소리냐, fx 플러스 2가 fx랑 같아요 라고 쓰여져 있는 수식은 우리가 뒤에 쪽에 대수 단원에서 한번 이제 대수라는 교과 과목에서 건드릴 건데, 이 상황은 뭐 하는 거냐면 얘는 주기가 2인 거다, 2인 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근데 이 주기가 2인 함수라는 건 나는 지금 두 칸마다 똑같이 복사해서 갖다 붙이래. 그럼 의미가 뭐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두 칸이잖아요. 그럼 이 두 칸짜리를 나는 지금 1에서부터 다시 두 칸이 떨어진 3까지 여기에 이 그래프와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갖다 붙여 놓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갖다 붙이래요. 그럼 이때 3에서부터 여기 상태에서 5. 여기까지 해서도 이렇게 붙여지겠구나. 그럼 반대쪽으로도 붙여지겠죠? 나는 지금 이때 마이너스 3까지가 두 칸이니까 이렇게 갖다 붙여지고, 그럼 또 두 칸이 떨어진 마이너스 5까지도 두 칸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져라. 이런 식으로 붙여지라는 걸 주기함수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fx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fx의 그래프가 우리는 y는 ax 플러스 1 이 직선과 지금 서로 다른 4개 점에서 만나래. 근데 이 y는 ax 플러스 1이라는 이 직선은 나는 y절편의 1, 즉 정점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얘는 0,1을 항상 일단 지나가는 직선이 될 거야. 그럼 0,1인 여기 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으로서 해석을 했을 때 그때 얘가 우리는 4개의 점, 서로 다른 4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게만 만들어 달래요. 그리고 반드시 그때 지나가야 되는 점이 어딘지를 꼭
찾아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은 기울기가 양수라는 조건으로 풀 건데, 직선 때문에 내가 지금 자를 갖고 왔는데,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나는 지금 얘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오른쪽, 즉 1,4분면 쪽에서 교점은 얘가 무조건 위로, 1보다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교점이 생기지 않아. 그럼 여기 파트는 나는 지금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지금 버리시면 될 거야. 그러면 이 왼쪽 파트에서 교점이 나는 4개만 나오게 만들어 달래. 근데 최소 교점이 이제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내려가다 보니 얘 무조건 1개. 그러면 또 여기서 2개. 그럼 여기서 3개. 그러면 여기에서 4개가 되어야 되는데, 얘랑 교점인 여기점을 무조건 지나가야지만 딱 4개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은 여기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0 이렇게 될 거고, 그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평행이동을 하여 y는 x분의 2와 그래프와 일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근데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일치할 수 있는 문제는 나는 이 분수함수들을 다 표준형으로 만들어줘라. 그러면 기억은요,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려는데 y는 분모가 x 플러스 1 분해라고 돼 있으니 지금 분자에도 x 플러스 1이 몇 번 들어가는지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이 개수에 맞춰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만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그럼 이걸 전개해서 x 플러스 2가 나오면 되니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지면 제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x 플러스 1분의 3에 거기에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이제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어졌을 때 신경을 쓸게. x 분모에 있는 x의 개수와 그리고 분자에 있는 이 상수항이 같아야지 평행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는데, 얘는 1인데 여기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다 표준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만들면 y는 x 플러스 2분의, 그럼 요게 x 플러스 2가 이번에는 x의 개수가 2니까 2번 들어가겠구나. 그럼 암산하면 3대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요. 그럼 이번에도 얘 값이 다르죠? 그럼 이것도 평행이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마지막 디귿 상황도 표준형을 만들어주니 y는 x-2 분의, 그럼 x-2가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번. 그럼 여긴 플러스 4가 되니까 플러스 2만 있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6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그럼 x-2 분의 거기에 지금 2에 거기에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럼 이때 여기는 2로서 똑같으니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건 디귿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하시면 돼요. 1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분수함수 그래프가 점 2,2를 지나간다 라는 단서와 그리고 한 점근선이 y는 3분의 1일 때 나는 2개의 단서 갖고 a, b 값을 구하라는 건 이 식을 완성하라는데, 우리는 여기서 1번 조건보다 2번 조건을 먼저 쓰겠지. 왜? y는 점근선을 우리가 본다 보면 3분의 1이라는 건 a가 벌써 3이에요 라는 걸 벌써 알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1번 조건 2,2를 지나간다는 건 나머지 대입해주면 되니 2는 지금 2 대입하니까 6 플러스 b분의 2 플러스 2인 4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나머지 방정식을 푸니 12 플러스 2b가 4랑 같아요. 그럼 2b는 지금 마이너스 8이고 b 값은 마이너스 4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b는 지금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그 둘을 더해줘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인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16번 문제입니다. 정의역이 주어졌습니다. 이거에서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해서 합하세요. 근데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겁니다. 그럼 이 분수함수 그래프를 내가 먼저 갖다 그려보다 보니 분수함수에선 점근선부터 찾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 이게 점근선. 그리고 y는 3, 이 점근선.
그리고 우리가 y절편 하나만 찾아주다 보면 x 대신 0을 집어넣었을 때 0,0 지나가니까 그래프가 일단 이쪽으로 상황이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정의역을 챙겨주는데 정의역이 0부터 2까지 했으니까 x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그럼 이렇게 되는 여기까지만 살아남아라. 그럼 이때 최대는 당연히 2였을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최소는 0이었을 때가 가장 낮구나. 이렇게 지금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계산해주면 되니 최대는 x 대신 2가 들어갔을 때 했으니까 2를 대입한 3분의 6. 그래서 3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2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리고 최소값은 지금 0이 대입됐으니까 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최대랑 최소랑 합해서 써라고 했으니까 둘이 합한 건 2구나. 그래서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100번 합성한 거에 3을 집어넣으라는 건 우리는 규칙성 찾아라 라는 소리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 첫 번째 그냥 하나씩 다 대입 f3 집어넣으니 여기는 1-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두 번째 3은 여기는 f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세요 라는 거랑 똑같으니 1 플러스 2분의 1분의 1이요. 그럼 분자 분모에 지금 또 번분수 계산하기 위해서 2를 곱해주니까 나는 2 플러스 1분의 지금 2요. 즉 3분의 2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세 번째 f3의 3은요. f 얘값을 집어넣으면 되니 3분의 2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럼 이때 분자 분모에 3을 곱해주면 3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그럼 얘는 3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러면 f4의 3은 그냥 f1의 3과 동일한 거고 그럼 그 값은 여기서 구했던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럼 이제 반복이 되는구나. 몇 개마다? 3개마다 반복이 돼요. 그럼 나는 지금 덱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3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결국은 첫 번째 A 값이랑 똑같습니다. 즉 F 100의 3이라는 건 결국 F1의 3과 동일하고요. 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구해져 있었구나. 그래서 답은 우리는 2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무리함수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거의 정의역과 치역을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때 얘를 상황을 보면 그냥 정의역이 2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 됐으니까 2, 마이너스 2인데 그 정의역이 지금 어떻게 됐냐 2보다 작은 거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위로 그럼 얘는 왼쪽 위로 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럼 즉 얘가 시작점으로 식이 만들어졌구나. 그럼 나는 이 시작점을 이용해서 fx식을 만들 건데 루트 씌어져 있는 거 그대로 올 거고 마이너스 3까지 갖고 오면 루트 마이너스 3에 거기에 시작점이 2컴마가 돼야 되니 x 마이너스 2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단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는 루트 지금 마이너스 3x 플러스 6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저거랑 비교하다 보니 a 값은 6이고 그리고 b의 값은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지금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최종 구하라는 건 a, b보단 그냥 f-1을 구하랬으니까 그냥 여기 fx식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곱해주면 9. 그럼 얘는 루트 9에 마이너스 2고 그럼 여기는 3 빼기 2로서 답은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우리 1회 또는 2회에서 봤던 문제죠. 문제에서 P점, Q점 주어졌고 2분의 B 플러스 D가 3이다 라고 했을 때 PQ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위에 있는 점으로 P점을 표현하면 A가 들어갔을 때니까 루트 A, 지금 루트 A인데 그 루트 A가 누구랑 같다? B랑 같다. 그러니까 B가 지금 현재 루트 A랑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쓸 수 있고 여기도 C, 루트 C인데 그 루트 C가 D랑 같으니까 지금 D가 루트 C랑 같아요. 이렇게 먼저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이 루트 갖고 계산하기가 싫으니 나는 지금 이때 제곱을 해서 B제곱이 A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D의 제곱이 C구나. 이렇게까지 먼저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최종 구하라는 결론부터 다시 쓰다 보니 PQ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었고 그럼 PQ는요 지금 A, B와 C, D로서 기울기를 표현하다 보니 그러면 C-A분의 지금 D-B요 이렇게 쓸 건데 내가 지금 이
A라는 애 대신에 B제곱으로 지금 C라는 애 대신에 D제곱으로 대입하자라는 걸로 바꿔놨으니 여긴 D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D 마이너스 B여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때 분모에 있는 얘가 합차 공식으로 D 마이너스 B, D 플러스 B라고 인수분해가 되고 약분을 해주니 얘는 결국 D 플러스 B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겠죠. 근데 저 관계식이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네. B 플러스 D가 6이다 이렇게 지금 주어졌으니 그럼 B 플러스 D가 6이랬으니까 얘는 6분의 1이요 이렇게 해서 답을 우리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0번 문제입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명제 이것이 참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최종 질문인데요. 이때 이 명제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 결론에 있는 얘가 지금 또는이라고 써 있어서 해석하기가 좀 귀찮아. 그럼 명제가 해석하기 귀찮으면 우리는 이 명제를 대우로 돌려서 해석을 바꿔줘도 되겠죠. 그럼 대우로 이 문장을 바꿔주면 A가 K 이상 2고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그때 A 플러스 B가 5 이상이다. 얘가 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A랑 B 이 부등식에 의해서 A 플러스 B는 K-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명제가 성립하려면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얘부터 표현하면 A 플러스 B가 5 이상이라고 했었는데 이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K-1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때 여기서 최종 이야기하는 건 5랑 K-1과의 크기 비교가 K-1이 크거나 같으면 되고 그럼 그때 K 값이 가질 수 있는 건 6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은 우리는 지금 6이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21번 문제입니다. 지금 집합 x가 마이너스 2, 3 이렇게 주어져 있는 원수로 되어 있는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그 두 함수가 서로 같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 함수가 같을 때는 같은 정의역에 들어간 함수 값이 같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랑 g-2랑 같아야 되고 그리고 f3이랑 g3이랑 같아요 라는 걸 둘 다 만족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구나. 이게 지금 끝입니다.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2a 거기에 플러스 2b고 g-2는 여기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2a랑 같다. 그럼 이 식을 먼저 정리해주니 이때 b의 값이 2예요. 이렇게 지금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을 집어넣었을 때도 같아야 되니 3a 플러스 2b랑 3을 집어넣었을 때 9-2a랑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데 이 식은 정리하니까 5a가 9-2b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b가 지금 2라는 거 알았으니 여기는 4. 그러면 5a가 5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A값, B값을 각각 따로 구하랬으니까 A는 1, B는 2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집합 A, B, C에 대해서 지금 함수 X에서 X로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라고 했어요. 근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1대1 대응. 그리고 지금 F 서클 A가 C를 만족을 할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문제와 동일하게 원소가 3개만 주어졌다면 대응 관계로 보기 위해서 A, B, C에서 A, B, C로 가는 함수. 근데 이 관계를 볼 건데 여기 두 번째 조건 때문에 합성을 해줬대. 그러면 여기서 F를 한 번 더 해석하는 A, B, C로 가는 상황에서 볼 거야. 근데 여기서 FA를 해석한 값을 갖고 그럼 이 A가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우리는 C가 어디로 갔는지를 물어보는 것 뿐인데요. A가 A로 가면 A로 끝나야 되고 A가 B로 가면 그때 C로 갈 수 있는데 A가 C로 가면 이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C가 C로 갈 수는 없죠. 그러면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야 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B가 C, C가 A로 갔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만족했을 때 얘 값을 구하랬으니까 지금 FA는 지금 B로 갔으니까 여기는 A, B 더하기 B는 C로 갔으니까 여기는 C 마이너스 B 곱하기 FC인데 C는 A로 갔으니까 여기는 지금 AB. 그러면 얘는 계산해주면 최종적으로 C 하나만 남는구나. 그래서 답은 C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23번 문제입니다. Y는
이 분수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1,3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 그때 함수 다시 원래 있던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래. 근데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석할 건 그러면 여기는 F 인버스의 1이 3이고 그리고 여기는 F 인버스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fx 어차피 구하고 싶으니 여기는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3이 1이고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그럼 이걸 대입해서 a, b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3을 대입하면 5분의 3a 플러스 b가 1이요. 그럼 여기는 3a 플러스 b가 5입니다. 이렇게 식하나. 두 번째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는 지금 1분의가 될 거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요.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랬으니까 연립방정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줍시다. 그럼 빼면 4a가 8. 그럼 a 값은 2. 그럼 a 대신 지금 2가 들어갔으니 지금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y는 함수가 x 플러스 2분의 a 값은 1했으니까 2x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나는 첫 번째 이 말 점근선을 구하고 라고 했으니까 점근선부터 구하면 x는 마이너스 2 그리고 y는 2요. 이게 지금 점근선 두 가지를 구해줬고 이 점근선을 이용해서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거니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x는 마이너스 2가 지금 점근선 그리고 y는 지금 2가 점근선.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점 지나가는 거 원점 0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충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쪽을 지나가는 형태로서 그래프를 갖다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완성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24번 문제입니다. 집합이 두 개로 주어졌는데 조건제시법으로 쓰여져 있는 x, y라는 건 점좌표니까 이 x, y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부르겠구나.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지금 B점은 이 무리함수 위에 있는 점을 B점이라고 부르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주는 해석하는 거는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결국은 교점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랑 교점이 존재하자라는 거를 그래프로 먼저 표현을 하다 보니 무리함수 그래프가 지금 시작점이 2분의 3, 0으로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때 여기서 지금 파란색 직선은 정점 좌표가 0,1 그럼 0,1인 여기 점을 지나가면서 얘랑 교점이 생기게 만들어 달래요. 그럼 얘가 교점이 생기려면 첫 번째 기울기가 양수였었을 때는 얘랑 접하는 순간까지는 교점이 생기고 그 접하는 것보다 내려갔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생깁니다. 근데 기울기가 음수였었을 때는 이 마이너스 2분의 3,0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보다 y축으로 더 붙으면 이때는 교점이 안 생기니 y축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 그럼 그때는 교점이 무조건 생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얘 상황은요. 우리는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접하는 상황은 수식 갖고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 mx 플러스 1이 루트 2x 마이너스 3과 같아요 라는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니까 그럼 m제곱 x제곱 플러스 2m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 2x 마이너스 3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m제곱 x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2m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는 0인데 우리가 접하는 상황에서는 판별식을 갖다 쓰니 m-1의 제곱에 마이너스 4m제곱이 0이 되는 걸 구하여라. 그럼 이걸 끝까지 계산하니 m제곱 마이너스 2m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4m제곱이 0이고요. 그러면 3m제곱에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이 0이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3, 1, 1, 1인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n값이 될 수 있는 건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요.
근데 이때 우리는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에서 접하는 거였으니까 n값은 3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3분의 1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n값이 지금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하나가 쓰여질 거고요. 두 번째 상황은 이때 뭐였어? 이게 두 번째 상황이었는데 2분의 3,0을 이 직선이 지나가면 되겠죠? 그럼 y는 0, 2분의 3m 플러스 1이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m이 마이너스 1이니 n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얘가 y축과 멀어져야 되니 절대값이 작아야 되고 그러면 음수에서는 숫자가 커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m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스칼 5의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모르는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